송송!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드입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연비를 리뷰합니다. 오늘은 바로 현대 경차 SUV 캐스퍼입니다. 자, 현대에서 유일한 경차 모델이에요. 그리고 돈이 안 되는 현대자동차에서 이 차량을 왜 만들었을까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 모닝 1.0 가솔린 MPI 엔진과 캐스퍼 1.0 가솔린 터보, 그리고 제가 직접 구매했던 1.6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과 이 세 대를 비교해봐서 어떤 차량이 이 시내 발휘가 더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경차는 스파크, 레이, 모닝, 그리고 캐스퍼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의 특장점과 캐스퍼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스퍼 1.0 가솔린 차량과 1.0 가솔린 터보 이렇게 옵션으로 이제 좀 구분이 되는데요. 1.0 가솔린 같은 경우는 15인치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 14.3km를 보여주고 있고 시내 연비 13.4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인치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13.8km의 복합 연비와 13km의 시내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캐스퍼 1.0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요, 15인치 같은 경우는 복합연비 12.8km, 시내연비 11.3km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풀옵션, 인스퍼레이션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복합연비 12.3km에 시내연비 11km의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경차의 대명사 모닝, 그리고 가성비 끝판왕 베뉴, 그리고 경영 SUV 캐스퍼의 연비 트레인, 기타 등등 이런 부분 연구 비용까지 너무나 한정적인 이 공간, 한정적인 크기에서 한정적인 금액 가지고 차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쌍용이랑 르노는 아예 경차 모델을 시도조차도 안 합니다. 물론 르노가 이제 초소형 트위지가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판매가 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트위지는 솔직히 이런 도로에서 좀 겨울에 에어컨도 없는 그런 트위지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타고 다니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쌍용과 르노는 아예 시도도 못하는 경차 모델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은 정말 좀 반갑고, 그리고 브랜드적인 부분에서도 좀 신뢰성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일단 경차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 바로 경차 혜택입니다. 경차 혜택 같은 경우는요, 취등록세 4%,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의 4%를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50만원 정도는 공제를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 5%를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더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1년에 2번 내는데 물론 1년에 한 번에 다 낼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CC당 80원, 그리고 연간 세금은 한 10만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제 배뉴 차량 같은 경우가 제 기억에 38만원인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38만원 낼래? 연간 10만원 낼래?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 경차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톨게이트비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그리고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차를 타고 가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지하철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지하철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최대 8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파란불로 바뀔 것 같았어. 자, 그렇고 이제 또 경차의 혜택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신용카드 중에서 유류 환급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 유류 환급카드가 있는데, 이 환급카드는 리터당 1리터당 250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리터를 주유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다, 10리터 중에서 10만원 나왔다 그러면 리터당 250원이니까 2,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환급해주는 건 아니고요. 연간 20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톨게이트에 관한 건데, 톨게이트비 50%, 물론 이제 시내 주행만 하시는 분들은 톨게이트비 50%가 크게 저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톨게이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하루 10,000원 정도, 저도 만약에 원래 가려고 했던 회사를 갔었으면 아마 톨게이트비로 하루에 10,000원 정도 썼을 텐데, 하루에 10,000원이면 2021년 근무일 기준 250일로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약 한 250만원 정도의 톨게이트비를 내셔야 돼요. 하지만 50% 감면을 받으면 1년에 한 125만원 정도 버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공영주차장 50% 할인인데, 만약에 집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공영주차장에 월정기 주차를 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월정기 주차로 강남 같은 경우는 약 한 18만원 정도, 가장 비싼 데가 한 18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길에 있는 신구초등학교인가 거기에 월주차를 보니까 한 16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하는데, 18만원을 월에 18만원을 내는데 경차를 가지고 가면은 9만원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곱하기 12를 하면 약 한 108만원의 주차비를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톨게이트비를 250일 출근한다고 하고 하루 10,000원 정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톨게이트 비용 125만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고요. 공영주차장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공영주차장에 월주차를 한다, 108만원을 세이브한다, 그러면 108만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간 20만원의 유류 환급이 되기 때문에 1년에 대략적으로 한 253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지만 이거를 5년간 모으면 대략적으로 1265만원이라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5년, 한 6년 정도만 타면 캐스퍼 깡통을 그냥 공짜로 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차량이 바로 경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차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내가 톨게이트를 많이 타거나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차 유료 혜택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250원으로 나눠보니까 약 한 800리터, 연간 800리터를 소모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데, 이걸 대략적으로 리터당 10km의 연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한 연간 8,000km 이상을 타시는 분들이라 아니 1,580만원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또한 풀옵션 하면 거의 1,700만원대에 육박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파크 차량은 이 차량들 중에서 유일하게 1,000만원 미만인 977만원부터 1,448만원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어서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쉐보레 스파크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비 같은 경우는요, 캐스퍼는 1.0 가솔린 터보 차량만 이야기할게요. 1.0 기본 엔진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1.0 터보 차량만 이야기하면 연비는 12.3km의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모닝은 15.7km, 그리고 레이는 12.7km, 12.7km, 그리고 스파크는 14.4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이 캐스퍼가 1.0 가솔린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10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모닝, 레이, 스파크 모두 다 75에서 76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캐스퍼 같은 경우, 캐스퍼, 모닝, 레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 경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단 변속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세대 차량은 이제 수동 변속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스파크 모델은 아직 수동 모델이 있는데 경차 중에 아직까지 수동 모델이 나오는 유일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토 차량인 경우에는 가성비, 효율이 좋은 CVT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이 차량 4대 모두 다 전장 3,595mm의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전폭 길이 1,595mm의 전폭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차량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스파크가 더 크네, 모닝이 더 크네, 레이가 더 크네, 캐스퍼가 더 크네. 그러니까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는 모두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차량을 딱 타봤을 때 이 캐스퍼 모닝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경차 차량은 이게 규격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최대 한계치를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전장 길이 3,595 그리고 전폭 길이 1,595를 보여주고 있는 똑같은
똑같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닝이랑 캐스퍼랑 딱 비교하면 캐스퍼가 더 커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모닝이랑 좀 비슷하네. 근데 뭔가 좀 더 커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일단 그리고 캐스퍼는 전고 길이가 1605mm를 보여주고 있고 모닝은 1485,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는 1700으로 실질적으로 이 공간 활용이나 이 내부 공간은 레이가 좀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레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서면은 레이보다는 확실히 얘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SUV 모델이고, 더군다나 이 차량 17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어서요, 다른 경차나 레이들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캐스퍼 공차 중량이 1060kg로 가장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양한 편의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닝은 91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형 SUV 모델로 사실 경차와 크기로서는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닝에 1.0 터보 모델이 없고 캐스퍼에만 1.0 그리고 1.0 터보 모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을 구입하시면 저는 1.0 터보 모델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옵션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닝의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모닝은 가장 경차다운 경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 네 차량 중에서 가장 연비 효율이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는 소형 SUV인 캐스퍼보다도 공간 활용이 더 좋아요. 밴 형태로도 나오기 때문에 짐차로도 사용하기에 상당히 괜찮고 전고가 더 높아서 사실 차박하기에는 이 전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레이 모델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모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수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대 중 경차 중에서 유일하게 1000만원 미만 금액대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좀 출시된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퍼 같은 경우는 소형 SUV 그리고 경차의 장점을 모두 끌어모은 차량이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1열 시트까지 접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하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차량으로서 세컨카 그리고 차박하기에 정말 좋은 차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은 좀 더 가서 방배역쯤 가가지고 이 차량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은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연비는 11.4km에 나쁘지 않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베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42분 소요돼가지고요, 14.4km 정도 연비를 보여줬고, 그리고 모닝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42분 소요돼서 10.6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캐스퍼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경차 중에서 가장 최고급 사양 편의 기능이 들어가 있고, 세계 최초로 1열이 접혀요. 1열이 접혀서 차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그리고 동급 최초로 앞좌석 센터 사이드에 이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험로 주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이렇게 험로 주행으로 제 계기판이 안 보여요 여기 지금. 스노우 험로 주행,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험로 주행도 할 수 있고,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캐스퍼의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캐스퍼 이 모델 AX1이라는 이 코드명을 가지고 개발할 때부터 제 블로그에서는 이 캐스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 거다,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경차 기준이 1000cc 미만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990
900cc인가 999cc인가 뭐 그래서 1000cc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엔진은 1.0 엔진이 확실했었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4단 변속기를 넣을까? 4단 변속기는 안 넣겠지 라고 생각해서 IMT 변속기나 CVT 변속기를 넣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4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모닝에 들어간 파워트레이닝을 그대로 작용을 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수동 변속기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좀 애초에 얘는 절대 수동을 안 넣을 거야, 레이처럼 아예 수동을 안 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개발한 모델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4단 변속기 픽스 이렇게 나온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캐스퍼를 제가 알기에 이제 인도 시장에서도 좀 팔려고 이렇게 만든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인도 시장에서는 매뉴얼 수동 변속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 4단 변속기만 쓸 건가? 아니면 이걸 수동 변속기를 어떻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캐스퍼 차량은 인도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소형 SUV, 경영 SUV죠. 정확하게는 경영 SUV 차량인데 좀 많이 커 보이지만 사실 레이보다 좀 작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박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배려가 1열 시트가 접히는 거 제외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연비적인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도 좀 생각이 돼요. 자, 모닝 같은 경우는 정말 운전 잘 하시는 분이 수동 변속기로 운전하시면 연비 30km까지 찍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시속 80km로 정속 주행을 해보니까 연비 27km까지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내에서 정말 많이 막히고 그리고 급가속을 조금 운전 스타일이 거칠다고 하시면 연비 한 7km에서 8km 정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스퍼가 아쉽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차 크기도 좀 바꾸고 그리고 이런 배기량적인 부분도 좀 너프하게 1.0은 좀 그렇고 1.6 까지는 좀 그렇지만 1.2나 3 그리고 좀 연비가 좀 더 좋을 수 있는 환경으로 경차를 구매를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좀 혜택을 조금 더 줘야 돼요. 사실 더 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 취등록세 옛날에는 면제였는데 이제는 취등록세 4%를 받죠. 물론 50만원을 좀 빼주긴 하지만 취등록세 면제에서 오히려 취등록세를 받아버려서 경차를 사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정책, 이 경차 기준이 제 기억에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10몇 년이 넘은 경차 기준인데 이런 경차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경차 기준에 맞춰서 이 차량을 만들기 때문에 현대, 기아 그리고 쉐보레까지만 만들고 쌍용이나 특히 르노 같은 경우는 돈 안 된다고 아예 만들지도 않는
가성비가 괜찮았기 때문에 깡통 트림을 샀었는데, 이 캐스퍼 같은 경우는 깡통으로 사면 2열 이 시트가 아예 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트렁크 공간에서 트렁크 공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계기판이 안 찍히는 것 같은데? 응? 네, 계기판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영상 녹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캐스퍼는 깡통 모델 1380만원 주고 사지 마세요. 왜냐면 2열 이 시트가 앞으로 폴딩이 안 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좁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분명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80만원짜리 이 기본 스마트 모델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캐스퍼 모델은 그냥 스마트 트림은 그냥 버리세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는 모던 트림부터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모던 트림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잠깐만요. 자세히 하고, 모던 트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죽 시트에 열선 스티어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던 모델을 적극적으로 꼭 넣어야 되는 이유, 개인적으로 이거 운전석 시트에 이거 암레스트, 이 암레스트가 보통 일반 차량에 이게 암레스트를 열고 여기다 공간이 있지만 이게 경형 SUV 경차기 때문에 이런 암레스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가 꼭 필요한데 이 손잡이가 없이 운전하죠? 그러면 정말 피곤합니다. 이게 오른손에 항상 이게 이 암레스트에 약간 이게 기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마 돌아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운전석 이 시트에 암레스트가 들어가는 모던 트림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트도 스마트 같은 경우는 직물 시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얘는 지금 약간 인조가죽이 들어가 있고 곳곳에 약간 조금씩 인조가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5 폴딩, 이 2열이 접히는 옵션이 모던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저거 안 접히면 진짜 아마 돌아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스퍼 무조건 모던부터 구입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던 같은 경우는 이게 버튼 시동, 원격 시동, 파워 윈도우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모던 트림을 적극적으로 저는 좀 추천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 모던 트림 1590만원이라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 어떤 옵션을 넣을까? 어떤 옵션을 추가하지? 라고 좀 많이 생각하실 텐데, 생각보다 캐스퍼 1590만원짜리 차량의 옵션을 추천드리는 옵션이 꽤 많습니다. 자, 일단 캐스퍼 액티브 1이라는 옵션을 꼭 넣으셔야 돼요. 그 이유 중 하나는 1.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는데 후륜 디스크가 적용이 되면서 좀 더 그러니까 고속에서 안정성이 좀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차량 정비성도 후륜 디스크가 더 정비성이 좋습니다. 또한 1.0 자연흡기 일반 모델을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이 차량 1.0 터보도 정말 언덕길에서는 힘이 너무 부족한 느낌을 받는데 일반 모델을 사?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가솔린 터보 모델을 구입하셔야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캐스퍼 액티브 1 옵션을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 센스 1 옵션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 옵션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내비게이션 연동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그 전후방 충돌 방지 기능이 들어가는데 7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약간 좀 더 장거리 주행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이 스마트 센스 1 기능을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스마트 센스 1을 안 넣어도 이 옵션을 넣어야 된다. 바로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143만원으로 조금 가격이 높아요. 하지만 8인치 내비게이션에 6개 스피커, 그리고 하이패스 뭐 이런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 8인치 내비게이션 이 패키지 143만원 패키지는 무조건 넣으셔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십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 4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썬루프는 저는 차량 옵션 설명할 때 항상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썬루프는 과감하게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플러스, 뭐 차량의 디자인을 조금 더 바꿔주는 디자인 플러스가 있는데, 솔직히 캐스퍼는 캐스퍼다. 뭐 나를 내 만족을 위해서 40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뭐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저렴하게 타기 위해서 이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 플러스는 좀 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인치 휠이고 17인치 휠이 있는데, 휠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지만 15인치에서 17인치 바꾸는데 55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17인치가 적용이 되면 고속에서 안정성은 좀 더 좋아져요. 그리고 운전에 뭐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좋아지는 편이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타이어값이 늘어나고 연비가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 선택하시면은 17인치 휠 타이어 옵션이 55만원 밖에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박을 원하신다면 꼭 들어가야 되는 패키지가 컴포트 패키지예요. 그래서 컴포트 패키지 40만원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컴포트 패키지는 이 1열 시트가 접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트 패키지를 안 넣으시면 1열 시트가 앞으로 접히지가 않아서 차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40만원 밖에 안 하니까 내가 차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 차량을 타시다가 판매하실 때 뭐 다른 분께서 중고차 시장에서 세컨카로 그냥 나 혼자서 차박을 다니기 위해서 차량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컴포트 패키지가 없으면은 아예 차량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컴포트 패키지까지 좀 넣으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의 슬라이딩, 그리고 2열 시트 리클라이닝하고 2열에 여기 USB 포트 1개가 추가되는 컴포트 패키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컴포트 패키지까지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옵션을 대략적으로 막 넣으면 1890만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이에요. 그냥 이 캐스퍼는 아무리 옵션을 안 넣어도 1900만원짜리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캐스퍼 영상이 먼저 나가서 베뉴 영상이 뭐 아마도 한 2-3주 후에 올라갈 것 같지만, 캐스퍼에서 제가 캐스퍼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베뉴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베뉴, 가성비 좋은 베뉴 만드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1800만원 정도예요. 1800에서 1900 정도의 비용이고, 정말 좀 오래 타실 분들은 한 2200만원, 2100만원 정도의 픽스를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캐스퍼와 베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연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캐스퍼보다 베뉴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유료 환급을 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캐스퍼가 연비적인 부분, 뭐 연비적인 가성비는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더 오래 탄다 그러면 베뉴가, 더 많은 주행에 더 오래 탄다 그러면 베뉴가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베뉴 오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차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차 혜택을 나는 공영주차장도 안 쓰고 시내 주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톨게이트도 잘 안 타고, 그리고 나는 뭐 1년에 8000km도 안 타고 1년에 한 2-3000km 탄다 라고 하신다 그러시면, 차라리 저는 캐스퍼보다 베뉴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포스코니? 여기가 포스코 사거리가 그쵸? 포스코니? Me wind and rain.
You're chilling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Baby, you give me ice and fire. You're channeling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자, 8.8kg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모닝이 왜 연비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1.0 가솔린 터보 모델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비적으로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베뉴도 괜찮은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캐스퍼 연비 테스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드로였습니다.